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기능장애 흑역사에서 지금 2021년도 10월 14일 날 그 울산지방법원에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이 그 지금 전기기능장 시험 때문에 그 부정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는 전기기능장 시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부르기를 62회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그 제가 이 흑역사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재판 때문에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심각해졌다라는 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재판의 결과, 이 재판은 처벌이 될 거거든요. 반드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재판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62회의 그 시험 전체가 무효화될 겁니다. 이제 무효화되면은 그때 이제 합격됐던 인원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200명 정도 되는 합격자 전체가 다 합격 취소가 됩니다. 무효화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응시했던 사람을 이제 재시험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60회 그 시험을 갖다가 무효화하는 사건은 무효화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그 이 62회 그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 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월 14일 날 10시에 이제 선고에 있습니다. 303호 법정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재판이 굉장히 지금 곤란해요. 지금 얘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검사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 의견 요청서를 2번을 갖다 집어넣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벌인 거거든요. 피고인이 사람들과 직원이에요. 직원이고 피고인이가 이제 검토자, 감독관, 그리고 감독관, 출제원 이렇게 출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원과 이 산업육가공단이 이제 붙어 먹고서 얘네들이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얘네 같이 해가지고 시험 한 3개월 전에 문제를 빼다가 막 인터넷에다가 게시를 하고요. 이자가 그랬죠. 이자가 인터넷 게시를 했고, 이자는 얘네들은 둘이 문제를 빼다가 학원에다가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요. 팔아버리고. 또 요 둘은 또 이 학원 놈들은 그 원래 감독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 감독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감독관으로 몰래 포항폴텍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합격을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걸려가지고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뭐 그 포항폴텍이라는 시험장에 감독관으로서 몰래 들어가서 합격시킨 거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 감독관하고 수강생만 처벌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자가 지금 이 피고인 사가 인터넷에다가 저기 문제를 갖다가 게시를 해버렸어요. 출제 문제를 갖다가 빼다가 거기다 게시를 해버렸고, 또 얘네들은 또 그 문제를 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유출이 된 거야. 그 문제 유출이 지금 심각한 거야. 지금 문제 유출이. 자, 그러니까 뭐 감독관에 들어가서 합격시키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유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시험 보기 사전에 유출됐다라는 게 이게 심각한데, 문제 유출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 이 재판에서는 지금 인정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고인들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문제 그 출제 문제가 똑같은데. 그 뭐 거짓말 해봐야 뭐 증거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 인정을 했어요. 얘네들이 문제 유출됐다라는 거, 유출 빼다가 한 거라고 하는 걸 다 인정했기 때문에 처벌만 남았어요. 이날 처벌 남았는데 그 문제 유출된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요, 이 국가에서 실시되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수능 시험도 있을 거고요, 뭐 자격증 시험도 있을 거고,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시험을 보면은요, 시험 사전에 문제가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유출됐다 하면 그 시험은 시험 전체가 무효화됩니다. 공정성이 파괴됐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파괴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험은 무효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유출됐다고 딱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시험은 뭡니까?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시험은 무효화시키고 재시험 처리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출을 안 하려고 막 아주 철두철미하죠, 걔네들은. 근데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지금까지 문제 유출했다라는 것을 갖다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는 않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 2007년도인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이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항의하고 뭐 난리치고 소송하고 막 그러니까 출제 오류가 인정이 돼서 그 다음엔가 뭐 그때 이제 재시험 처리가 돼버렸어요. 재시험을 했을 때 그때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네. 재시험을 하게 되면은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단지 이제 출제 오류 하나 가지고만 재시험 처리를 했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있을 거라고. 엄청 많았었어. 그때 공인중개사 합격률이 뭐 40 몇 프로인가요? 뭐 그랬었어. 43%인가 48%인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시험 쳐가지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출제 오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 시험 3개월 전에 문제를 유출해서 학원에서 팔아먹고 인터넷에서 게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출을 했으면은 이건 재시험 처리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시험 처리가 되고 시험이 무효가 되고, 그때 합격자들은 60의 합격자들은 전체 합격자들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이게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랬습니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격 검정 관리 부실이죠. 부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죠? 부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원인이야, 첫 번째.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또 얘네 그 산업인력관 내부에 변호사가 엄청 많아요. 변호사들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막 줄을 치고 있을 거야. 얘네들은 어디다 책임을 물겠어요? 피고인 1부터 피고인 이 사가 이제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뭡니까? 민사 소송을 하겠죠. 민사 소송을 해서 얘네들이 이 손해배상을 물게 할 겁니다. 물게 한다. 그렇겠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시 한 2,500명 정도 시험을 봤나요? 2,300명에 2,500명 정도 시험 봤어요. 그때 당시에 응시료가 15만 7천 원이었잖아요. 7천 원이었죠. 이거 하면은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자기들이 이제 감수를 하고서 손해를 보고서 그냥 하든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얘네들 민사소송을, 산업인력관리 직접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물게 할 겁니다. 이 중에서 민사를 걸겠지. 해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돈을 받아내면 되니까 받아내고서 어차피 이제 그 재시험 처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62회 때 응시자들은 시험을 그대로 또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돈을 안 내도, 응시료를 안 내도, 이렇게 응시료를 안 내도 다시 볼 수 있고요. 재시험을 보게 되면은 뭐예요? 합격률이 팍 올라가요.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 이 파장 때문에.
과거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합격자 무더기로 나왔었다고. 응?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 62회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이들이 뭐 나중에 재시험을 치르든 뭐 재시험 결정이 안 나서 치르지 않든 뭐 상관없지 않냐 우리랑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이때 62회 때 그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한 50명 정도, 총 50명 정도단 말이야. 뭐 이들이 또 뭐예요, 그 자격 검정, 자격 응시 정지를 당했어요. 정지가 당한 지 3년. 이 3년이 됐는데 이게 풀리는 시점 71회예요. 71회. 그러면 71회가 이 50명이 유입이 되겠죠? 예, 유입이 될 거예요. 유입되는 시기가 71회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14일 날 1심 선고가 끝나고 2심, 3심 있죠? 3심까지 갈 거예요. 얘네들 무조건 갈 거야. 3심까지 가면은 여기서 이제 빨라봐야 이제 내년 상반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죠. 3심은 한 2달 정도면 되고요. 2심은 한 3달 정도 되니까 그거 합치면은 뭐 한 내년 상반기 4, 5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4월 끝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일깔공단이 빨리 재시험을 치르는 데가 어디예요? 72회가 되겠지. 72회 때 이때 만약 재시험 결정이 난다 그러면 재시험 처리가 될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 3심까지 재판을 해야 돼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산업인력가용 고용노동부는 이거를 재시험 처리기 위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재시험 결정이 나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그 재시험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산업인력가용단인 돈은 뭐 한 3억 4억 정도가 드니까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배상을 지금 이 피고인 1, 2, 3, 4한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62회 때 이제 그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 때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사건이 62회 카톡 사건도 있지 않았느냐. 카톡 사건은 이거는 이 사람들은 배상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산업인력가공단이 이 사람들한테 민사를 걸어가지고 뭐 배상을 물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하고 수강생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된 그 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배상을 하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닐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60의 카톡 사건은요, 나와 이제 수강생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뭐 딴 데다 유치시키고 뭐 했다 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이 카톡 사건은 뭐 문제를 사전에 빼다가 막 유출시키고 몇 달 전에 유출시키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풀이 과정만 카톡에다가 몇 개 써줬을 뿐이야. 구글 드라이브에도 써줬을 뿐이야. 그것인데 그 간단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이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이 사람들만 처벌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 뭐가 있어, 그게. 솔직히 말해서. 더 큰 뭐 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60의 카톡 사건은 제가 봐서는 뭐 산업인력가공단이 그거 가지고 뭐 손해배상, 민사소송 뭐 그런 거 처리를 할 게 아니다. 왜냐면 이들 그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고 또 그 파장이 크지를 않아요. 절대로 크지를 않아요. 산업인력가공단이 이제 자기들 잘못 감추려고 해가지고 그 60의 포항폴텍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60의 카톡 사건을 갖다가 막 뻥 띄운 거지. 띄운 그런 사건이라고. 얘네들이 실제 했으면서 지네들이 이제 그걸 띄운 사건이야. 이게 웃긴 사건이지, 정말. 이거는 정말. 방송에 그렇게 크게 보도될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 원래는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 보도가 됐었어. 근데 그거를 감추고 뒤로는 막 그 포항폴텍 포항산업인력관공단 거기에 이제 담당자를 갖다가 해임 조치인가 뭔가 했잖아.
그거 처리하고 막 맞고 다니고 은폐하고 별짓 다 하고 하다가 거기 3년 동안 수사를 하면서 기소가 안 되고 있다가 이게 그 기소가 된 거 아니요. 예? 그래가지고 4년, 지금 4년이 넘었어.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지금 이 60여 포항 폴리텍 시험장 사건이 지금 1심 선고가 10월 14일 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피고인들이 그 죄를 다 인정을 했거든. 뭐 빼다가 했다. 그리고 유출시켰다. 문제를 사전에 유출시켰다. 다 인정이 됐는데, 증언하고 인정해버렸는데, 그리고 뭐 증거가 명확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파장이 클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72회 때 이제 2회 때 재시험 처리가 된다 그러면 재시험 처리되면 72회 때 그 인원들이 다 들어오면 이날은 아마 5일에서 6일 정도까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3일 보잖아, 3일. 3일 보는데 응시자가 늘어나니까 폭주하니까 5일에서 6일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많지. 그때 당시에 62회 때는요 5일 봤어요. 5일 봤는데 이 중에서 거의 뭐 반 이상은 떨어져 나와서 시험 안 볼 사람들 많아요. 반 가까이 한 3분의 2밖에 안 볼 거예요. 그러면은 한 6일 정도만 봐도 됩니다. 6일 정도 보면은 끝날 것 같으네. 내가 봐도. 이게 72회 때 이제 시험에 응시자가 폭출할 거야. 재시험 처리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때 합격자가 이제 무더기로 나오면은 좋은데, 근데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음에 응시자가 더 폭주할 거 아니야. 73회는 전기경장 시험 쉽다 그래가지고 73회부터 막 더 폭주할 거 아니야. 그럼 뭐 저도 좋지. 아무래도 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니까 저는 좋겠지. 근데 문제는 산업일까지 가만히 안 있다라는 거야. 이 감독관 놈들이 이제 산업일까지. 왜냐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험은 뭐라고 했지? 적자라고, 적자예요. 손해. 응? 응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험은 손해가 더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산업을 가만히 두겠어요? 응? 난이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떨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별짓 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응시자가 많아지니 감독관도 많아지면서 이 감독관과 또 뭐 문제는 안 빼다 한다고 해도 감독관하고 그 수강생들하고 또 이렇게 결탁이 돼서 막 합격 몰래 시켜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그런 부정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생겨난다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할 건데, 그럼 아예 이 72회 때 그냥 완전 조져버리는 거지. 조져버리게 되면은 생각을 해봐. 이때 시험 봤던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거 뭐 날벼락 맞았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곤란해져. 이 재판 때문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판사는 죄를 가지고서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그건 뭡니까? 처벌이 반드시 돼요. 처벌되면은 그 후에 후폭풍이 이게 더 커질 거란 말이야. 그 후폭풍이 뭐라고 그랬어요? 60위에 합격자는 이제 전체 합격자가 취소가 되고 시험이 무효화되고 응시자 전체는 나중에 이제 훗날 재시험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거야. 그러면 그때 합격했던 그 합격자 인원이 얼마 정도? 200명이 넘을 거예요. 200여 명 정도 돼요. 명 정도 되는 이 합격자가 있다고. 합격자. 이 합격자가 시험이 무효가 되면은 취소가 되는 거지. 취소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지금 곤란하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소가 될 게 지금 뻔해. 시험이 무효화되면은 합격자는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곤란하게 됐죠.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고 지금. 그렇죠? 이 산업인력가공단은요 문제 유출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출제 오류가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재시험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재시험 처리되면 이거 곤란하거든. 합격자 취소해야지. 시험 무효화 시켜야 되지. 재시험 쳐야 되지. 이러니 산업인력가공단이 생각을 해봐요. 산업인력가공단이 문제 유출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또 출제오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60의 그 포항폴리텍 사건 이 재판 때문에 10월 14일 이 재판 때문에 유출이 됐다는 게 인정이 돼버리잖아. 인정이 되면은 재시험 처리를 해야지. 공정한 시험이라면은. 공정한 시험이라면 이게 무효화 되는 거예요. 시험 무효화. 시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다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그냥 아주 돌로 쳐 죽일 놈들이지. 돌로 쳐 죽일 놈들이지. 얘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산업인력가공단이 아주 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문제 유출 1번 유출하고 또 두 번째는 출제 오류.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얘네들이 하지 말아야 되고 인정도 안 해요. 이거 두 가지는 재시험거리가 되니까 이거 심각해진다고. 작업형 시험은 재시험 친다고 쳐봐. 지금은 또 과거 60위 했다고 다르게 필답형이 들어가서 시험을 보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응? 이 사람들 다시 시험을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왜냐면 재판해가지고 딱 보면 걔네들 죄가 다 인정이 돼가지고 문제 유출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렸는데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또 그 학원에서 막 팔아먹고 그 수강생들끼리 막 다 저기 또 돈 받고 서로 막 돌리고 팔아먹고 그 짓을 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험은 무효화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62회 때 합격자들 지금 긴장해야 될 겁니다. 긴장.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손 써서 뭐 별짓 해서 막아 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200명 합격한 사람들이 뭐 소송 걸고 뭐 별짓 다 할 겁니다. 왜 취소하냐? 난 정당하게 시험 봤는데 그럴 건데 그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200명 합격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서 그러면은 다시 응시했던 사람 재시험 처리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뭐 가만두지는 않죠. 무조건 이 재시험 치는 것을 원칙으로 따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문제 유출이나 출제 오류만큼은 아주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포항폴리텍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얘네들 때문에 지금 앞으로 시험이 향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주. 그래서 얘네들 이제 쳐 죽일 놈들이에요. 정말 이놈들 싹 보세요. 산업인과 직원에다가 검토자, 감독관, 출제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학원하고 붙어먹은 거야. 참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을까. 이게 돌로 쳐 죽여야 될 놈들이에요. 정말 얘네들 때문에 이 시험이 이렇게 된 거야. 얘네들이 작업량 많게 했죠. 또 연장 시간 30분 폐지했죠. 6시간 시험을 지금 5시간짜리로 보고 있죠. 작업량 엄청 많아졌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제 불합격 시키려고 이제 합격률 이제 낮추고 있고 별짓 다 하냐. 필답병 집어넣고 이 짓 했던 놈들이 지금 여기 이놈들이 그랬습니다. 이놈들이. 그때 산업인과 담당 이 직원이. 그래서 필답병 집어넣고 얘가 추진한 거예요. 얘가 전부 다. 왜? 학원 놈들하고 붙어 먹어서. 이 학원 놈들은 또 필답병 교재 또 팔아 먹어야 되니까. 필답병 해가지고 수강생들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 짓을 한 거야. 그 필답형이라는 거 시험 보십시오. 기사산업기사에 있는 거 2차 2차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필답형 그 문제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시험이 그래? 생각을 해봐. 이게 산업기사도 아니고 기능사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응? 그렇잖아.
혼합 짬뽕 시험으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그 짓을 한 거야. 딱 봐봐 이때. 그래가지고 63회 필타평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야 얘네들이. 정말 이 돌로 쳐 죽일 놈들이지. 정말 이런 놈들이 다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역적들이에요. 역적. 이 수험자들을 배신한 놈들이에요. 이 수험자들을 배신한 거예요. 이거 작업량 많게 하고 힘들게 하고 출제으로 만들고 출제으로는 없다고 거짓말하고 맨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야 되는데 얘가 거짓말을 많이 했지. 출제는 없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무식한 것들이 출제하러 들어갔고 유출하고 돈 받고 팔아먹고 얘네들이 이 짓을 한 거야. 이 무식한 놈들이. 부끄러운 놈들이야. 우리 기술계 전기 기술계에 가장 부끄러운 놈 이 네 놈이야. 네 놈. 아주 천하에 나쁜 놈들. 부끄러운 놈들. 문제도 아직 거지 같잖아. 봐봐 그때 봐봐 출제오류 문제에다 거지 같다. 그런 문제를 갖다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좀 심각해졌어. 그래서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그때 저질렀던 거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험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 작업량도 좀 줄여야 되고 난이도도 좀 낮춰야 되고 필타평 같은 거 없애버려야 되고 그래야지 좀 편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은 얘네들 책임을 안 물 수가 없어요. 얘네들 그 짓을 해서. 그리고 또 이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보시듯이 이제 60여 시험이 이게 무효화돼서 전체 합격자가 취소까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파장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재시험이 만약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재시험이 되면은 합격률이 엄청 높아져요. 한순간 반짝해가지고 한 뭐 합격률 뭐 43%, 48% 막 반 가까이 막 합격을 하는 거야. 그냥 우르르 전부 다. 그렇게 돼요. 재시험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 불합격된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합격된 사람 해봐야 생각을 해요. 200 몇 명밖에 더 있어? 불합격자가 더 훨씬 더 많지. 이 불합격자들은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 그럴 거 아니야. 전부 다. 이 공정하지 못한 시험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죠? 이 불합격된 사람은 재시험 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봐요. 산업인과 잘못 니들이 검정 잘못을 했으니까 재시험 치르게 해달라. 그러면은 재시험 처리가 되면 그 인원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재시험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합격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합격률이 뭐 40% 50% 이렇게 돼. 그게 이 시험이야. 이게 재시험을 이 불합격자들은 그때 당시 62회 때 불합격자들은 재시험 치르기를 바랄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재시험이 된다고 그러면 72회 때나 빠르면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합격자의 재시험 시험 무효하고 재시험 치르는 거 싫어하지. 반대하지. 그리고 소송까지 하겠지. 하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생각을 해봐. 불합격자들은 재시험 치르게 해달라고 그랬겠지. 그런 걸 양분으로 지금 나뉘는 거야 이게. 양분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지금 합격자보다는 불합격자가 훨씬 더 많아요. 60회 때. 그 인원이 재시험 처리하게 해달라는 이 또 민원까지 내고 항의를 할 건데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재시험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재시험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산업인과공단은 무조건 뭐 재시험을 안 하기를 바라겠죠. 안 하기는 바라겠지만 아니 얘네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산업인과공단 직원이 잘못을 한 거 아니야.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62회 그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 같은 그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산업인과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제 얘기가 이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무조건 뭐 이렇게 된다고 100%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합격자는 합격자대로 이때 62회 때 합격자는 합격자대로 대처를 하십시오. 뭐 소송을 하실 거고 그럴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근데
이 문제는 이 불합격자들이거든. 불합격자가 훨씬 더 많거든. 이들은 또 재시험을 바랄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한번 지금 시험이 끝났으니까 70회 시험이 끝났으니까 시간이 이제 71회까지 7개월 정도 남았잖아. 7개월여 남았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 시험 응시할 사람들 71회 때 응시할 사람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시험 봤던 사람들, 합격했던 사람들, 뭐 시험 안 보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건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저는 45회 때 시험을 본 사람이고요. 저는 뭐 관계도 없어요. 이 시험 뭐 응시한 것도 아니고 저는 60회 카톡 사건에 그 풀이과정 써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처벌도 받았지만 뭐 이렇게 유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서 그런 거 가지고 재시험 치지는 않아요. 이제 문제 사전 유출이 됐느냐. 그것 때문에는 이거는 재시험이 가능해요. 이게 재시험. 아니면 출제 오류 때문에 심각하다. 그러면은 재시험을 치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 근데 그거보다도 그 출제 오류보다 더 심각한 건 문제 사전 유출이 더 심각한 거야. 이게. 그러니 재시험들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 불합격된 사람들은 재시험 치르기를 원하죠. 그러면 재시험 칠 때는 합격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내가 말씀드리지만 40% 50%씩 막 2배 막 3배씩 막 꽁충 뜁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합격자와 62회 때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적절히 알아서 대응을 하십시오. 이 내용은 지금 산업인력가용단은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 재판만 결과를 이제 보고서 그 이후에 처리를 하지, 이 점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데가 없어요. 지금 저희 그 강철성 카페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를 가장 오랫동안 강의를 한 사람이고 이 시험을 가장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추측을 좀 해봅니다. 추정을 해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62회 때 합격자와 불합격자들은 알아서 각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전기능장 능력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